감독님,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챔피언스 필드의 더가웃은 정말로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 베테랑 선수가 눈을 크게 뜨고 감독을 향해 발언했습니다. 이것이 선수 보호인가요? 이것이 팀 운영인가요? 도규의 저 상태를 모르셨습니까? 팀 운영인가요? 도규의 저 상태를 모르셨습니까? 평소에 말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한 그 선수였기에 더가웃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습니다. 코치진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몇몇 후배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대체 현재 기아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7대3으로 뒤지고 있던 8회 초 기아 타이거즈 벤치는 얼어붙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곽도규의 등판에 팬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도 더가웃을 지켜보던 팬들과 기자들 사이에선 한숨소리가 흘러나왔고 선수들 사이에선 말없는 불만이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팔꿈치를 붙잡은 곽도규. 무언가 파열됐다는 것을 눈빛만으로도 직감할 수 있었던 순간 손승락 코치는 급히 일어난 반면 이범호 감독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려 코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더가웃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발표된 구단의 공식 입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야구단의 공식 입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겨우 2년차 신인 투수인 곽도규가 굴곡근 파열로 결국 토미존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시즌아웃이 확정됐고 그것도 마운드에 올라간 지 몇 분도 되지 않은 경기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팬들과 팀 모두에게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후 야구계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진 내부 증언들이었습니다. 곽도규가 경기 전부터 통증을 호소했었다고 합니다. 공을 던지기 어렵다고도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모 언론사 야구 기자가 남긴 이 짧은 한마디는 그야말로 갈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감독과 코치진은 이미 통증을 호소한 투수를 무리하게 등판시켰고 그 결과가 시즌아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무책임이고 방치이며 선수 생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문제는 단지 곽도규 한 명만이 아닙니다. 올 시즌 들어 부상으로 쓰러진 선수만 벌써 5명. 김선비는 햄스트링 부상을 숨긴 채 경기 출전을 강요당했고 김도영은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 플레이와 함께 조기 콜업이 추진됐습니다. 에이전트와 이순철 해설위원은 완전히 회복된 뒤 120% 컨디션일 때 복귀하라며 신중한 복귀를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복귀 목표일로 잡은 날도 22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직 어리고 회복도 빠른 편이니 훈련 강도를 조금씩 높여 조기 복귀시키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회복이 완벽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빨리 활용하고 싶어하는 기류였습니다. 결국 14일 기아 구단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도영이 오늘 병원에서 MRI 검진을 받았는데 부상 부위가 완벽하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상태가 아직 완쾌되지도 않았는데 조기 복귀를 논의한 셈입니다. 이쯤 되면 팬들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구단은 선수들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송호풍으로 여기는 걸까요? 특히 투수진에서는 기본 원칙이라 할 만한 방침조차 보이지 않는 등판 패턴이 계속됐습니다. 황동화 선수 역시 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필승조, 추격조, 롱밀리프 구분 없이 불리는 족족 마운드에 올라야 했고 하루는 두세 타자를 상대하다 내려갔다가 또 다른 날은 4이닝을 책임지는 예측 불가능한 기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등판 방식으로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급기야는 황동화의 어머니까지 나섰습니다. 우리 동화 좀 아껴주세요. 9회 마무리 잘해줬는데 제발. 황동화의 어머니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나에 팬들은 오열했습니다. 아래는 황동화의 최근 등판 내역입니다. 한 투수를 필승조, 롱밀리프, 추격조 가릴 것 없이 무분별하게 등판시키는 이 이상한 운영은 마치 90년대 초 원시적인 기우제 야구를 보는 듯합니다. 마음대로 무작정 내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터지면 칭찬, 터지지 않으면 이군행. 이런 야구의 미래가 있을까요? 기아 타이거즈는 사실 올 시즌을 앞두고 상당히 기대를 모은 팀이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성장했고 작년 우승의 여운도 있었죠.
그런데 시즌 초반부터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경기 운영에 일관성이 없자 팬들도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우혁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던 와중 갑작스레 이범호 감독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즈덤을 좌익수로 돌려볼 생각도 있습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루에서 수비 안정감을 보이며 타선에서도 활약 중인 위즈덤을 왜 좌익수로?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은 단 하나 박찬호를 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감독의 고집에서 기인합니다. 올 시즌 변우혁은 그야말로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조차 시즌 초에는 그를 백업 자원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현재는 도저히 뺄 수 없는 타자가 돼버렸죠. 문제는 곧 김도영이 복귀한다는 점입니다. 작년 MVP급 활약을 펼쳤던 김도영이 돌아오면 3루는 그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우혁은 1루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1루에는 위즈덤이 있죠. 구단이 소크라테스를 포기하면서까지 1루 보강을 위해 영입한 외국인 타자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김도영 유격수, 변우혁 3루, 위즈덤 1루. 포지션 겹침 없이 딱 맞는 퍼즐이죠. 그런데 그걸 못합니다. 왜냐? 유격수 박찬호를 절대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찬호는 지금 1번 타자로 나오고 있지만 타율이 일할 때 조정 특점 창출력은 리그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공격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고 수비도 리그 평균 이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감독은 대체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나온 고육지책이 위즈덤 외야 전환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즈덤을 왜 데려온 건데 성적 좋은 애들은 자리를 옮기고 성적 안 나오는 박찬호는 왜 건드리질 못하냐. 팬들이 보기엔 지금의 기용은 팀 경쟁력이 아닌 선호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43살 최영우를 비오는 날 좌익에 세운 것도 없던 입수 이야기를 꺼내 이군 보낸 유망주도 감독의 고집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보여주는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쟁이 없다는 점입니다. 추천으로 낙점받은 선수는 아무리 부진해도 계속 기용되고 백업 선수는 아무리 잘해도 다시 벤치로 돌아갑니다. 기용되고 백업 선수는 아무리 잘해도 다시 벤치로 돌아갑니다. 작년에도 김도영이 놀라운 활약을 펼치며 팀을 이끌었지만 주전 복귀 이후엔 모든 공이 기존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아엔 경쟁이 없습니다. 주전과 비주전은 감독 머릿속에서만 결정됩니다. 그 경계는 성적과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젊은 선수들의 사기를 꺾고 팀 전체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야구는 데이터와 감이 공존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감도 데이터도 무시한 채 고집이라는 무기로만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시한 채 고집이라는 무기로만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먼저 직감한 이는 다름 아닌 선수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광주 더가웃 한 고참 선수가 이범호 감독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선수들이 느끼고 있던 누적된 분노, 무기력, 그리고 절망이 하나로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미 야구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범호 혹시 다른 팀에서 보낸 스파이 아닌가? 이 정도면 전력 망치는 것도 재능이다. 물론 농담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기아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한 명의 선수를 희생시키고 한 시즌을 걸고 팀의 미래를 소진하면서까지 유지되는 무계획적 야구.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결국 감독이 져야 합니다. 이범호 감독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현장의 감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감은 선수의 통증도 감지하지 못하고 팀의 맥락도 파악하지 못하며 팬들의 분노는 무시한 채 오직 내가 정한 그림만을 고집하는 감각입니다. 감독이라는 자리는 결단과 책임이 공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범호 감독은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팬들 이제는 외칩니다. 이범호 아웃으려? SNS, 커뮤니티 그리고 경기장 팬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 괴롭히는 건 감독 자격 없다. 이범호 아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외침이다. 팬들은 단순히 승패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력하는 선수들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관리받으며 건강하게 야구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분노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프론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선수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곽도규의 부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기아의 야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선수단 내부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불행한 사고였다는 식으로 넘어가선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독이라는 자리는 매 경기 단순히 라인업만 짜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경기 흐름, 팀 분위기, 팬들과의 신뢰까지 모두 포용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범호 감독은 이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이 범호 감독은 지금도 이 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프론트와 구단, 그리고 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전합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뛰는 여러분이 진정한 기아의 자부심입니다. 팬들은 여러분의 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세요. 부당함을 참지 마세요. 당신들의 야구 인생은 누구보다 소중하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